어떤 종류의 투자가 됐든 현금흐름 만드는 데는 세금 혜택을 다 받아가니까 두바이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랑 와이프도 두바이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두바이에 살게 되면 삶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요? 안녕하세요. 한국분들의 해외 투자와 이민을 도와드리고 있는 GFA 대표 고미연입니다. 오늘 제 옆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요즘 두바이가 정말 핫하고 글로벌 자산가들이 두바이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전문가 헨리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두바이에서 베일루 프로퍼티라는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인 헨리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두바이에서 활발하게 부동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바이를 선택했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두바이로 이주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17년도 초에 넘어왔는데요. 첫 번째로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거는 세금이 없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관심을 끌었던 거는 저는 남들이 좀 안 해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블로그나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은 두바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정보가 없는 상태로 넘어갔고 저는 그런 게 처음에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그쪽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는 참 와보니까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도시구나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두바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없다는 거 사실이에요? 네,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긴가민가 해서 먼저 넘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두바이라는 나라는 뭘 먹고 사나요? 그래서 두바이가 굉장히 현명한 도시인 게 일단 비과세 혜택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지갑을 열게 많이 만들어요. 작년 대비 두바이의 법인 설립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상승률이 거의 150%가 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판을 깔아줄 테니 당신들이 와서 재밌게 사업을 하시고 재밌게 돈을 쓰시고 그 대신 나는 당신에게 그만큼 세제 혜택을 줄 겁니다 라는 그런 도시를 만든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바이 디르함이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패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데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그 나라의 환율이 불안정하면은 저도 제 돈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바이는 디르함과 달러가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달러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넘어오시는데 두바이는 71년도부터 쭉 일했어요. 쭉 일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탐험가들이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 프렌들리한 나라이고 모든 시스템이 외국인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비자 시스템을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기업 운영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이거를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순간 누구나 다 알아요. 자본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 확신이 있어서 지금 계속 두바이에 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왕과 왕자를 굉장히 두바이 국민들, 시민들이 존경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요. 저도 그 왕자분 항상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인스타세요? 그래서 가끔 왕정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오일이 나는 나라들은 항상 분쟁이 많고 소란이 많죠. 근데 두바이, UAE는 제가 본 나라 중에 오일을 가장 잘 핸들링하는 나라, 오일의 저주를 안 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7개의 토호국마다 통치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다 다른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마질리스 문화, 그런 유대관계 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협력을 잘 하고요. 그 모든 국가를 통합하고 운영하는 거는 그 통치자들이 항상 서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합의들이 항상 빨랐고요. 그다음에 그 합의들이 항상 정확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있게 된 겁니다. 8년 동안 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체감하신 그런 행정이라든지 거래한다든지 그럴 때 편리했던 점이 있나요? 두바이는 문제가 발견되면은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고 그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이라든지 골든 비자라든지 대부분의 것들이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어 있고요. 제 등기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서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요.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몇 월 며칠에 언제 얼마에 샀고 현재 주인은 누구고 딱 요것만 나와 있어요. 가격은 얼마고 평수는 얼마고 그리고 이게 QR코드랑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두바이 오실 때 좀 사기라든지 이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기를 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결혼도 하셨고 네. 자녀도 어린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생활 만족도라든지 편리한 거 그리고 단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저랑 와이프도 두바이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두바이에 살게 되면은 삶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요? 왜냐면은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가 없는 철저한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에 대해서 마켓 프라이스가 각 분야마다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 이제 상주하시는 아주머니를 쓰시는데 네. 한국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애랑도 굉장히 잘 놀아주고 청소도 잘 해주시고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희 부부에게 삶의 시간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단점은 항상 여쭤보시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단점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지금 잠깐 한국 와 있지만 그건 부럽죠. 길거리 가다가 뭐 길 앞에서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것들, 뭐 치킨집에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그립긴 한데 근데 두바이는 엄밀히 따지면은 무슬림 국가긴 한데 여기 한국보다 술을 더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모든 호텔과 음식점이 다 술을 팔고요. 길거리에서만 안 먹으면 됩니다. 네. 그거랑 또 가끔은 행정적인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세부 조항이 자세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직접 현장을 나가야 봐야 되고 알고 직접 그 관계자를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땐 좀 불편하긴 합니다. 네. 실제 체감하시는 생활비나 물가는 어떻습니까? 그게 관광객 물가랑 거주민 물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관광객 같은 부분은 네. 짧은 기간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이름 알려진 곳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싼 그런 데가 대부분 비싼 데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객 물가가 비싼 거고요. 실 거주민 물가는 저희 장모님이 몇 달 전에 한 달 정도 오셔서 저희 애기랑 같이 생활하시고 가셨는데 공산품은 뭐 비슷하다고 쳐도 야채, 생선, 뭐 그냥 시장 물가 있죠. 시장 네.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수입 위주인데 중간에 마진이 그렇게 안 붙은 것 같아요. 과일도 굉장히 싸고요. 네. 한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 제가 체감하기엔 절반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파인 다이닝 좋은 레스토랑을 가거나 네. 뭐 그런 멋진 데 갈 거 아니면 생활 물가는 한국보다 전 싸다고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마다의 최소 네. 투자 금액 정도로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커뮤니티 위주의 동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바힐즈, 크릭하버. 이제 요 두 개가 제가 묶어서 설명드린 이유가 약간 대형 마스터 커뮤니티란 말이죠. 네. 팔방미인이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고 주식으로 치면은 안정적인 ETF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는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시고요. 최소 투자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원 베드룸부터 시작하는데 네. 요즘 환율 390원 기준으로 최소 8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23평 정도 됩니다. 한국이랑 비교하실 때 좀 생각하기 편하신 거는 첫 번째 요즘 환율이 390원이니까 네. 그냥 디르함에 4를 곱하시면 네. 되고 400원을 곱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한국 기준으로 방을 하나 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33평, 34평이면 방이 3개 정도 있죠. 그쵸. 두바이는 보통 2개 정도입니다. 좀 더 큰 펜트하우스 럭셔리급은 그 정도의 방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방 2개. 그런 지역이 렌트는 잘 나가나요? 공실률은 어때요? 이런 생활권의 상급 지역은 렌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나가고요. 펜트하우스나 우리가 알만한 럭셔리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얄 아틀란티스, 네. 뭐 불가리 레지던스, 3베드룸 한 채에 뭐 150억, 170억 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공실률이 높아요. 근데 공실률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여기 집주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 다 알만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휴양지로 남겨놓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 일반 거주 상급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분들 두바이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팜 주메이라라든지 네. 두바이 마리나 이런 지역을 또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지역은 투자하려면 어느 네.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룸 기준으로 뭐 한 6억짜리부터 한 뭐 10억짜리까지 있고요. 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다음 팜주메라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로 표현해 드릴게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4,5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정도. 근데 여기는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그 정도에서 1억 넘어가는 평당가 1억 넘어가는 유닛들도 존재를 하고요. 비싼 곳이 더 투자 수익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차라리 쪼개가지고 네. 다운타운이나 네. 두바이 힐스 같은데 여러 채를 사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순전히 투자자분의 성향에 따른 선택인데요. 네. 좀 숫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랜드 폴로나 더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가면은 거기는 좀 더 비싸죠. 거기는 뭐 기본 시작가가 60억, 70억이니까 그런 고급 맨션 단지, 고급 빌라 단지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더 빨리 붙어요. 제가 그때 봤던 통계로는 런칭을 하고 나서 1년 뒤부터 프리미엄이 바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큰 놈이 더 빨리 간다. 그런 게 아직도 통하는 나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더 큰 거 있죠. 뭐 150억, 170억 이런 것들도 스탠다드 유닛 같은 경우 제가 아시는 분이 2년 전에 이거를 한 80억 정도에 사셨어요. 네. 3베드룸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호가가 120억이에요. 네. 두바이는 가장 투자 원칙 첫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가격은 갑자기 튀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가치 상승 주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거고요. 차량이랑 시계도 마찬가지죠. 희소성이 붙으면 더 비싸고요. 이제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또 두바이 국가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투기를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부가 그 수요와 공급의 통계를 조절하면서 물량도 조절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이 공급이 좀 많다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통계를 잘 보셔야 돼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에 호황기가 왔을 때는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행 시공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곳곳에 나홀로 빌딩들도 많이 생기고요. 개인 땅에서 원룸도 짓고 빌라도 짓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급의 통계가 다 포함된 건 거예요. 두바이에서는 먼저 시행 시공을 할 때 땅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웬만한 주요 지역은 다 왕가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왕가도 이거를 아무한테나 개발권을 주지 않습니다. 요충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위 단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은 그 무분별하게 공급을 막 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 마켓이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사를 좀 여쭤볼게요. 네. 이마르, 소바, 미라스 이렇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마르만 그 고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개발사들도 어떤 장점이라든지 뭐 네. 눈여겨볼 것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다 특징이 있고요. 네. 일단 미라스랑 나킬은 럭셔리를 주도하는 거의 탑티어급 정부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닷가 라인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있죠. 요거는 거의 다가 미라스 나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왕가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잡기만 하면 무조건 럭키인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좀 잡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주를 하시고 나서 이제 현지에 돈이 있으시거나 상황이 되실 때 많이 들어가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이마르 같은 경우도 주요 요충지를 다 끼고 있고요. 요충지를 끼고 있다는 말은 이마르가 들어가는 커뮤니티는 사막이라도 여기는 고속도로가 지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이 들어갈 수 있고 국가 인프라 사업과 같이 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프리미엄이 잘 붙고 셀링 스피드가 빠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소바 같은 경우 네. 소바 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항상 나오는 게 완공 시기 그 다음에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은 시행, 시공 모든 게 다 자기 자체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완공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 더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면에서는 다른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다른 그런 정부 디벨로퍼라든지 이런 곳들이 따라가기 좀 어려운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따진 내 실거주용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페이먼트 플랜이에요. 디벨로퍼도 내가 마켓에 물건을 내놨을 때 잘 팔리면은 페이먼트 플랜을 굉장히 가감하게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사가 4년이 걸려요 오늘부터. 네. 그러면 4년 동안 현찰을 80% 분할 납부하세요. 그러면은 이 말은 내가 80% 정도는 4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캐시로. 네. 왜냐면 이 기간에는 외국인 기준으로 중도 대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찰 갖고 있는 사람만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모든 사람이 100억, 1000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백그라운드와 자금 상황 그리고 캐시플로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네. 투자자들에게 가장 네. 중요한 건 수익률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두바이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랬을 네.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통계적인 자료로 보면요. 저도 체감하면서 느꼈지만 집값은 한 10에서 13% 아니면 10에서 한 15% 정도 안에서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네. 매년 복리로. 그 다음에 월세 수입은 집값의 5에서 8%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게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나 저도 그랬지만 그 혜택을 지금까지도 계속 누리고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달러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바이 부동산을 뭐랑 비교하냐면요. 같이 성장하는 배당주랑 비교를 합니다. 뭐 슈드 같은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 SCHD. 부동산도 생각해보면은 집값의 5에서 8% 되는 연세 수익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5%라고 할게요. 네. 그럼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약 네. 4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되는 돈이
계속 달러랑 패깅돼 있는 디람 환율로 내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뭐 월 1000 패시브 인컴 만들기 많이 하시죠? 어떤 종류의 투자가 됐든 현금 흐름 만드는 데는 세금 혜택을 다 받아가니까 두바이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 지금 당장 두바이 가고 싶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바이는 자산을 형성하고 돈을 굴릴 때는 옛날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무조건 부동산. 네. 아직 그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바이에서도 제 친구들한테, 중동 친구들한테 나 주식 투자해. 뭐 가끔 뭐 세배 레버리지도 사고 팔아 그러면은 기겁을 해요. 깜짝 놀라겠네요. 너 왜 도박하냐, 갬블링 하냐고. 네, 아직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쪽이. 그만큼 부동산을 선호한다라는 네,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1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이어서 또 저희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